안녕하십니까. 이번 장에는 포인트 5번의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타리 버섯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톱밥, 배양 종류를 쓰고요. 이게 톱밥인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65%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느타리 버섯 재배에 알맞은 나무, 즉 느타리가 좋아하는 나무들은 어떤 나무를 좋아하나요? 볼까요?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포플러 나무, 뭐라고도 부르죠? 미루나무라고도 부르죠? 또 뭐입니까? 오리나무, 또 버드나무, 그 다음에 뽕나무, 벚나무, 은사시나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느타리 버섯이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암송하실 때는 첫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플러, 미루나무, 오리나무에서 이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요. 이렇게 끊어서 외우실 때 포미오 이렇게 외우시고 포미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게 나눠서 이제 끊으실 때 여기 앞쪽을 이렇게 끊어볼까요? 그 다음에 버뽕 그 다음에 뭡니까? 벗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타리 재배에 알맞은 나무는 뭐 있다? 포미오, 포플러, 미루나무, 오리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뽕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버드나무, 은사나무, 은사시나무, 이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재배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보게 되면, 뭐, 소나무, 잣나무 등의 침엽수류, 은행나무, 밤나무, 낙엽송,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였습니까?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 이제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또 개선을 하는데, 자, 이 중에 이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이 저온성 보소에 속하는 것, 중고온성, 중온성 품종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고온성, 그 다음에 이제 고온성 품종이 있죠. 자, 잘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저온성,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온도를 기억하실 때는 저온성은 이제 10에서 16, 중온성은 이제 10에서 뭡니까? 20, 중고온성은 10에서 24, 고온성은 15에서 27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암송을 하실 때는 이 종이죠. 암송하실 때는 어떻게 암송하시면 됩니까? 다 앞에서 처음이 10이니까 끝자리만 외우시면 되겠군요.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는 16, 20, 24, 4씩 올라가죠? 16, 20, 24, 그 다음에 15에서 얼마? 27.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실 때는, 암송하실 때는 이 끝자리를 가지고 외우셔야 그랬어요. 저온성은 어떻게 되죠?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16, 얼마에서? 16, 얼마죠?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15에서 얼마? 15에서 27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가지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온성, 중온성, 중고온성, 고온성에 해당하는 온도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시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온성에 해당하는 품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기 2-1호라든가 여기 지금 보면 원형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저온성에 속하는 것이고, 중온성에 해당하는 품종은 뭡니까? 농기 201호. 그 다음에 중고온성에 해당하는 건 사철. 그 다음 뭡니까? 농기 202호. 농기 201호는 중온성. 농기 202호는 뭡니까? 중고온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성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이 여름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느타리, 그 다음에 이제 사철 느타리,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느타리 2호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 고온성 품종에 해당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름 느타리는 고온성 품종인데요. 이거 특징을 보니까 흑색이고요. 이 다발 형성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발이라는 게 뭔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름 느타리는요, 보세요. 애 느타리 같은 경우는 다발성인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줄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버섯이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 여름 느타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단발성입니다. 줄기 하나에 어떻게 합니까? 버섯이 이렇게 하나 나죠. 얘는 뭉쳐서 나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다발성. 여름 느타리는 보다 다발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발 형성이 안 된다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느타리 버섯 이렇게 생겼잖아요. 담자균의 주름 버섯목에 속하죠. 아까 우리가 느타리 버섯은 톱밥 종류를 많이 쓴다고 그랬고
수분 함량이 65%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품종은 요거 잘 온도하고 그 다음에 특징들을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하나 더 나왔던 게 있는데 광원성 버섯으로 이제 수환 이로가 있다라는 거,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균을 배양할 때는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종균을 우리가 접종을 만들 때 우리가 톱밥과 미강을 4대1 비율로 8대2, 4대1, 80%대 20% 정도 배합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균과 균사 배지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이 pH가 산도인데 이 산도는 밑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의 보존 온도는 1에서 5도시고 균사 생장이 중지되는 온도는 36도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사 배양의 최적 온도는 26도, 25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위는 4에서 36도까지 자랄 수가 있는데 균 배양의 최적 온도는 우리가 25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균사가 배양할 때 최적 온도는 70%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 최적 온도, 즉 자실체가 잘 자라는 온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실체가 잘 자라는 온도는 18도씨, 범위는 여기 보니까 4도에서 36도씨. 그 다음에 이제 습도는 이제 90%, 그 다음에 수확은 몇 도시에서 합니까? 15도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재배할 때 가장 좋은, 수확할 때 좋은 온도는 15도시다. 잘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느타리 버섯을 우리가 볏짚 재배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실질적으로 이 볏짚 재배는 잘 하진 않지만, 시험에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볏짚 재배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벼10단은요, 우리가 이제 20에서 30cm 정도, 길이는 이제 20cm 정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즉, 이 벼10단을 갖다가 이렇게 느타리 버섯, 어떻게 합니까? 볏짚 재배를 할 때는 이 볏짚을 이 지름이 20에서 30cm,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20cm 이렇게 묶어준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내용이 뭡니까? 침수합니다. 물에 담궈줘야 됩니다. 그래서 벼집담을 그대로 놓으면 이 버섯이 이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섯이 먹기 좋게끔 어떻게 하죠? 이 볏짚을 물에 어떻게 합니까? 담가줍니다. 물에 담가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침수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침수를 할 때 언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제 가을에 며칠 이내, 3일 이내 해준다라는 건,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니까 잘 암송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물에 담그는 게 제일 좋은데 물에 담글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볏짚에 대고 물을 뿌려줘야겠죠. 가을은 이제 하루에 어떻게 합니까? 1일에 7에서 8회 정도 물을 뿌려주고 1, 2일간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볏짚 재배할 때 처음에 뭐 합니까? 물에 담근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침수하고 가을은 3일 이내에 기억하시고, 살균 최저 온도는요, 여기 보니까 80도씨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잘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균의 최저 온도는 몇 도다? 여기 보니까 80도씨에서 한두 시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온도를 80도씨 올려가지고 한두 시간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만약에 온도를 80도씨까지 못 올린다 그러면 60도씨에서 할 때는 최소한 몇 시간? 8시간 정도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살균해 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외 발효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김치 같은 것도 발효식품 아닙니까? 발효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균이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볏짚도 발효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외기 온도가 15도일 때 높이를 150cm까지 썼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시고, 야외 발효를 할 때는 바깥의 온도가 15도실 때 높이를 몇 cm까지? 150cm까지 올려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벼집단을 쌓고 비닐을 덮어서 최상부 온도가 몇 도가 되면 60도씨가 되면 뒤집어 쌓기를 어떻게 합니까? 3회 반복합니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벼집 내 수분 함량이 균일해지고 곰팡이균이 발생이 억제가 되고 단위 면적당
버섯의 수확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온성, 호기성 균이 활동이 최적화된다. 호기성 균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균이라는 뜻이에요. 염기성 균, 그러면 나쁜 균이고, 호기성 균, 그러면 좋은 균이 어떻게 합니까? 예, 좋은 균이 활동이 최적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균을 이제 심을 때, 우리가 심는 거를 우리가 버섯에는 접종한다 그랬죠? 보통 이제 가을에 보통 23도씨에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층별로 이제 골고루 뿌려주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예, 표면에 가장 많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균 접종은 언제 한다? 가을에 23도씨.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가장 뿌려준다? 표면에 가장 많이 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볏짚을 이렇게 이제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재배사 안으로 가져와서 이제 접종을 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이 뿌려준다고요? 표면에 가장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떻게 합니까? 이 버섯을 우리가 자라라고 이렇게 배지를 준비해 놨는데 다른 균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맨 위쪽에다가 버섯균을 많이 뿌려줘서 버섯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균 접종할 때는 가을에 23도씨하고 층별로 골고루 뿌려주되 어디에 가장 많이 뿌려진다? 표면에 가장 많이 뿌려진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사 배양이 아까 우리가 최적 온도는 아까 우리가 몇 도시라고 배웠어요? 25도씨. 균사 배양의 최적 온도는 몇 도씨? 25도씨.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육이라는 게 뭐냐면 또는 발화한다고 하고 또 하고 발휘한다고도 하는데 버섯이 생기도록 어떻게 합니까? 충격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발휘한다, 발화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육이 할 때는 온도는 14에서 20도씨, 습도는 얼마? 90%. 그 다음에 이제 광이라는 거 뭐냐면 빛을 쏘여준다는 얘기예요. 빛을 밝힌데 이 룩스라고 하는데 광도는 약간의 빛이 필요합니다. 100룩스 정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섯에게 바로 이제 빛을 쏘여주면 안 되는데 발효육이 할 때만 어떻게 합니까? 빛을 좀 쏘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볏짚 재배를 할 때요, 온도계를 꽂을 때 어디다 꽂으셔야 돼요? 최하단 볏짚 내부에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균상의 단은 4단에 몇 cm? 60cm. 이거 암송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온도계는 볏짚 최하단 내부에 꽂는다. 그래서 온도계를 어디에 꽂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균상의 단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4단에 60cm.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재배사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단을 만들 때 이렇게 4단, 그 다음에 간격을 60cm 이 정도 유지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은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환기가, 버섯이 막 자랄 때 환기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환기를 안 시켰다 그러면 대가 길어집니다. 가시 안 생깁니다. 수확이 지연이 됩니다. 귀형 버섯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타리 버섯은 자랄 때 뭐가 필요하다? 환기가 필요하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대가 길어지고 가시 안 생기는 어떻게 합니까? 귀형 버섯이 생긴다라는 거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잘 나왔던 문제니까 잘 보시고, 느타리 버섯 원목 재배. 느타리 버섯은요, 보통 이제 균상 재배도 할 수 있지만 원목으로 재배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로 재배할 때는 땅은 배수, 관수가 좋고 작업하기가 쉽고 수확이 편리한 것이 좋겠죠. 진흙 땅, 모래, 우리가 이제 사양터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 사양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버섯 균사용, 버섯 균사 보존용 사료 배지를 만들 때 주로 뭘 많이 쓰죠? 감자 한천 배지, 감자 한천 배지를 우리가 많이 쓰죠. 감자 한천을 많이 이용하고, 만약에 한천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설탕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 우리가 제조할 때 면전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손막이 하는 이유는 배지의 건조를 방지하고,殺菌을 방지하고, 공기순환, 숨을 쉬게 한 거죠. 여기 보시고요. 면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죠? 공기순환. 이 밖에도 배지의 건조 방지, 잡균 침입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전하죠. 그 다음에 종균 제조 시 즉시 살균, 즉시 접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균을 만들고 나서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살균해서 불필요한 어떻게 합니까? 균들을 다 죽여버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즉시 접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느타리 버섯에 자주 생기는 이제 버섯 병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세균성 갈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할 때 나타나는 병이고요. 자실체가 이제 썩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검정법에서 이 균사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가장 정확한 방식은 dsRNA, 즉 더블 스트랜드 RNA라는 약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재배할 때 가장 무서운 병이 이겁니다. 푸른 곰팡이병입니다. 이 균사를 완전히 사멸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푸른 곰팡이는 이 버섯하고 자라는 환경이 아주 밀접을 하기 때문에, 버섯하고 똑같은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감염이 되면 균사를 사멸시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버섯에서는 약제를 안 쓰는데, 이 푸른 곰팡이를 이제 예방할 때 우리가 쓰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베노밀 소화제라는 걸 씁니다. 자, 이제 암송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버섯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 충혈을 보게 되면 버섯파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종균을 접종하고 나면 버섯균의 특이한 향기에 의해서 성충이 유인되어 균상이 뭡니까? 알을 낳고 이 알이 유충을 낳아가지고 유충이 군사를 먹거나 버섯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버섯파리가 들어오면 뭐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 버섯파리가 들어와서 알을 낳아요. 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충이라고 하는데, 이 유충이 균사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버섯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동사를 망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런 버섯파리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디멜린이라는 살충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사대로 이 버섯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그물망, 여러분 여름철에 모기 들어오지 말라고 모기장 씌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물망을 씌우는데 이 그물망이 크기는 몇 몇이다? 25 몇이다. 이것도 나왔던 문제니까 잘 눈여겨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15번째 보면 느타리 버섯 균상 재배, 재배사 안에서 재배하는 걸 균상 재배라고 하는데, 균상 재배 시 전업농이 어떻게 합니까?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0에서 어떻게 되죠? 400평 정도. 내가 이제 느타리 버섯을 재배해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러려면 대략 몇 평 정도? 200에서 400 정도의 어떻게 합니까? 이 버섯을 재배하셔야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게 또 나왔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재배사 한동의 적정 규모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재배사의 전체 전업농 규모는 전업농으로 할 때는 200평에서 400평인데, 그러면 그 재배사 200평에서 400평 중에서 재배사 한동을 지을 때 적정 규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요거는 이제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00제곱미터. 평수모라고 말하면 한 62평 정도 됩니다. 근데 시험에는 제곱미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배사 한동의 적정 규모는 어떻게 된다? 200제곱미터다. 이걸 잘 암송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 버섯 균상 재배할 때 전업농으로 할 때의 규모는 200에서 얼마다? 400평 정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 이걸 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산도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산과 연기 진하고 연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산도,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가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성이라고 그래요. 중성. 수돗물 있죠? 이건 뭐예요? 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도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0에서 14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0쪽에 가까운 거는 산성, 그 다음에 14쪽에 가까운 거는 연깁성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이다라든가 레몬 이런 거 보면 아주 신 느낌이 들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표백제로 쓰이는 거, 락스 또는 이제 암모니아 또는 비눗물 이런 것들은 이제 염기성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버섯이 좋아하는 거는 뭘 좋아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버섯을 배우니까 이 버섯에 대한 산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버섯이 좋아하는 산도는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5에서 6 정도.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약산성이라고 불러요. 약산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험에 나왔던 산도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버섯은 약산성 5에서 6 정도를 좋아하고, 모기버섯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양송이를 할 때 흙을 덮어주는 과정을 복토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도가 좀 높습니다. 6에서 7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은 또 나왔던 문제가 다음 중 뭐 산도가 가장 낮은 버섯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잎새버섯하고 송이버섯은 산도가 낮은 축에 속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